안녕하세요. 닥터 뷰티바 김은현입니다. 저 오랜만인가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상안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겨울이 되니까 그 눈 성형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신데요. 이제 노화가 되면 눈꺼풀이 처지고 뭐 눈가가 짓무르고 그리고 눈이 덮이고 시야가 가려져서 답답해서 이제 눈 성형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상안검도 추천드리고 뭐 눈밑이 터진 경우는 하안검도 추천드리고 또 원하는 어떤 이미지나 수술 결과에 따라서 뭐 눈 주변에 할 수 있는 수술이 사실 상안검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상안검으로 잡기는 했는데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어떤 옵션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도 성형으로 상안검 수술을 고려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는데 상안검은 정확히 어떤 수술인가요? 네, 상안검이라고 하면 이건 무슨 수술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렇지만 쌍꺼풀이라고 하면은 전 국민이 다 아는 수술이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상안검 수술은 쌍꺼풀 수술의 한 분야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외꺼풀인 분들이 눈꺼풀에 라인을 하나 더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쌍꺼풀이 없는 채로 나이가 들었는데 점점 눈꺼풀이 처져가지고 막 시야도 가리고 불편하고 짓무르고 나이가 들어 보여서 수술을 고려하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게 상안검이에요. 젊었을 때 하면 쌍꺼풀, 노화가 되고 탄력이 떨어져서 고려하는 거는 상안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술의 기본적인 방법은 거의 흡사해요.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원하는 라인에 원하는 높이에 디자인을 하고 이게 피부 절개를 하고 피부가 많이 처진 경우는 피부를 아예 절제를 해요. 뭐 일정량을 잘라서 떼어내 버리고 그 밑에 근육이 있어요. 피부 바로 밑에는 안륜근이라는 근육이 있는데 근육도 떼어내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이 또 많으신 분들 있어요. 눈꺼풀이 수북해서 지방이 너무 많은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지방을 빼내기도 하고 또 빼지 않고 재배치를 하기도 꺼진 분들은 재배치를 하기도 하고 또 너무 눈이 많이 커지신 분들은 딴 데서 이제 좀 뽑아다가 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상안 검거근이라고 해서 눈을 꺼풀을 들어 올리게 하는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에 피부와 근육과 그리고 건판이라고 해서 눈꺼풀에 딱딱한 조직이 있는데 이 조직 건판에다 고정을 해서 쌍꺼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상안검의 대략적인 방법은 이렇고 눈의 어떤 생김새나 뭐 어떤 상태, 뭐 눈이 졸린 눈이라든지 눈 뜨는 게 무겁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씩 다른 술기가 같이 추가되게 됩니다. 하안검 수술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그 상안검, 하안검 하면 딱 상하, 위아래로 생각이 들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하안검에 대해서 촬영을 한 적이 있는데 여기 상안검은 이 윗 눈꺼풀이 처졌을 때 하는 수술이고 하안검은 아래 눈꺼풀이 처졌을 때 하는 수술이에요. 이 피부와 그 속의 안륜근은 같이 공유를 하고 있지만 위에 뭐 지방주머니도 따로 존재하고 건판도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눈 아래가 처지고 지방이 튀어나오고 잔주름이 심할 때는 하안검을 하고 윗눈꺼풀이 많이 처졌을 때는 상안검을 하게 됩니다. 상안검 수술은 잘 알아보고 해야 한다고 하던데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모든 수술은 잘 알아보고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저한테 상담 오신 분들한테 좀 여러 군데 상담을 받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원장님이 내가 원하는 바를 정확히 잘 캐치하셨는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 모양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여러 원장님들과 상담을 하고 이 원장님이 제일 내가 뭘 원하는지 아신다, 뭐 나랑 약간 코드가 맞는다, 그런 분과 해야지 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스럽게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원장님에 따라서 어떤 한 가지 스타일만 고집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부분이 잘 전달이 됐을지 안 됐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 군데 상담을 다녀보시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눈매 교정술과 상안검 수술은 다른 건가요? 네, 눈매 교정술은 상안검의 한 과정 파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아까 앞서 눈꺼풀 안에는 상안 검거근이라는 눈뜨게 하는 근육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수술을 하다 보면 이제 젊은 친구들은 상안 검거근이 되게 하얗고 쫀쫀하고 탄탄하고 탄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연세가 들수록
그 쫀쫀하고 탄탄한 그 상안 검거근에 기름도 끼고 말랑말랑해지고 늘어지고 탄력도 떨어져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눈이 자꾸 처지고 눈 뜨는 게 무거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상안 검거근도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눈매 교정술이라는 거는 눈 뜨는 게 무겁고 검은 눈동자가 절반밖에 안 보이고 눈 뜨는데 힘이 없고 그런 분들이 그 상안 검거근의 힘이 약해진 걸로 보고 수술을 할 때 그 상안 검거근을 강화하는 술기를 같이 포함을 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그 상안 검거근을 아예 단축시키기도 하고 아니면 일부 짧게 묶어서 조금 눈뜨기 편하도록 도와드리는 술기가 눈매 교정술이에요. 그래서 그 연세가 드셔도 상안 검거근이 비교적 굉장히 탄탄하시고 눈을 잘 뜨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서 그렇지 않은 경우는 눈매 교정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리고 그런 술기를 같이 포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안검 수술 흉터는 얼마나 지속되나요? 네, 흉터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뭐 쌍꺼풀 수술한 것처럼 그 수술 부위가 약간 불구스름하고 한 2개월에서 3개월까지는 좀 딱딱한 느낌이 들어요. 뭉치기도 하고 그게 이제 6개월 정도 지나면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되는데 뭐 쌍꺼풀 수술이나 뭐 다른 하안검 수술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뭐 어디 다쳐서 베이거나 제왕절개 수술하거나 어떤 상처가 나서 꼬맸을 때는 실밥을 뽑자마자 다 완치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안쪽에서 재생 과정이 일어나요. 조직의 재생 과정이 일어나는데 그게 2개월, 3개월까지는 섬유 조직의 재생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모세혈관이 갑자기 재생이 많이 일어나면서 그 상처 부위 주변이 약간 붉어지고 딱딱해지는 과정이 생겨요. 근데 그 흉반응이 조금 많이 일어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거를 조금 줄여주는 주사를 놔드리면서 경과를 지켜보면 대부분 6개월이 지나면 안정적으로 그 상처 부위의 붉은기도 없어지고 딱딱한 것도 다 풀리면서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게 되거든요. 뭐 외출하고 막 다른 사람들한테 수술을 정말 했네 한눈에 알아볼 정도의 회복 기간은 대략적으로 한 달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수술하기 전에 내 눈만큼 조직이 성숙되는 기간은 6개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안검을 통해 근육과 피부를 절제하게 되면 눈을 쓰는데 불편함이 생기진 않을까요? 네, 예전에는 쌍꺼풀 수술을 하고 나서 뭐 눈이 잘 안 감긴다거나 잘 때 눈을 뜨고 잔다거나 막 이런 얘기들이 막 코미디 프로 이런 데도 우스갯소리로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 이후에 많은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연구를 엄청 많이 하셔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어떤 조직을 절대 건드리면 안 되고 어떤 케이스의 눈을 가진 분들은 뭐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게 어느 정도 있어요. 예를 들면 눈이 약간 안구가 돌출된 분들은 피부라든지 근육의 조직을 최대한 적게 자르는 게 좋다. 왜냐면은 눈을 감았을 때 생각보다 필요로 하는 근육이나 피부의 양이 많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잘라내게 되면 눈이 감기는데 또 잘 때 눈이 감는데 또 지장이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이런 분들은 수술을 하지 않았더라도 잘 때 눈을 뜨고 자는 경우가 제법 많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눈을 뜨게 하는 근육, 뭐 감게 하는 근육, 눈을 뜨게 하는 근육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눈 가장 표피에 존재하는 눈 둘레근이 있어요. 근데 상안검을 할 때 피부와 눈 둘레근을 절제를 하게 되는데 이 건판 너무 가까이에 있는 건판이라고 하면 속눈썹 바로 윗부분에 딱딱한 조직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의 안륜근을 너무 과도하게 절제를 하게 되면 눈이 덜 감긴다고 되어 있어요. 그 원인은 이제 전체 눈 둘레근 중에서도 이 근처에 있는 근육들이 눈을 감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 또 이 눈을 감게 하는 신경이 이 근처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신경이 같이 뭐 손상되거나 수술하면서 잘리거나 하면 눈을 꽉 감는데 약간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근래에 이런 어떤 세미나를 통해서 이런 지식들이 많이 공유가 되고 있어서 옛날처럼 쌍꺼풀하고 눈이 안 감긴다 이런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안검 수술도 재수술이 가능한가요? 네, 상안검 수술도 재수술이 가능해요. 근데 내가 눈을 한 3번, 4번, 5번 정도 수술을 했다. 그러면 아무래도 눈 쪽에 흉조직이 많이 존재하고 또 더 건드리면은 눈을
뜨게 하고 감게 하는 기본적인 기능적인 구조에 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뭐 재수술 3번째, 4번째 가능한 건 아니고 현재 수술한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재수술 결정을 하시는 게 좋고, 재수술도 마찬가지로 재수술을 통해서 원하는 결과가 어떤지에 대해서 충분히 상담을 해서 그 결과가 가능하다고 할 때에 또 이제 수술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눈썹 및 거상술도 병행할 수 있나요? 네, 요새 눈썹 및 거상으로 눈 처짐을 이제 해결하고자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세요. 왜냐하면 이제 쌍꺼풀을 하고 인상이 너무 강해지거나 혹은 뭐 인상이 사나워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시거나 주변에서 그런 케이스를 보고 아 나는 눈 처짐은 해결하고 싶은데 인상이 강해지거나 바뀌거나 혹은 뭐 변하는 건 싫으시다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제한을 받는 그런 수술 방법이에요. 눈썹 바로 밑에 부분으로 피부를 절개해서 이거 눈꺼풀을 끌어올리는 그런 수술 방법인데 장단점은 다 있어요. 확실하게 눈꺼풀을 좀 처진 거를 해결하고 싶고 또 하는 김에 또 전보다는 좀 화려한 느낌을 갖고 싶고 동안의 느낌을 갖고 싶다 하시면 밑에 쪽에서 상안검으로 확실히 해결을 해주는 게 좋고, 나는 꼭 이제 상안검은 거부감이 든다 하시는 분들은 눈썹 및 거상을 하면서 상안검은 피부 절제를 조금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내가 원래 쌍꺼풀 라인이 좀 있다. 근데 눈썹과 거상하면서 이 쌍꺼풀의 원래 모양을 좀 살리고 싶다 하는 분들은 케이스에 따라서 눈썹과 거상을 하면서 매몰 방법, 흔히 말하는 자연유착법이라고 하죠. 그 방법으로 찝는 방법도 있어요. 다양하고. 그래서 원하는 결과나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눈의 모양, 그리고 안구의 돌출도, 처짐 정도, 피부 두께 이런 거에 따라서 사람마다 적용할 수 있는 옵션이 되게 다양해요. 수술 방법을 요새는 막 마음속에 미리 정해놓고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친구가 뭐 했는데 되게 예쁘게 됐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친구의 방법이 안 맞으실 수도 있으니까 상담 후에 결정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